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태풍 19호 쏠릭이 어젯밤 일본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오는 중입니다. 쏠릭이 한반도로 넘어오기 전부터 청와대는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안전에 힘쓰고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는 당해낼 수가 없나 봅니다. 어젯밤 10시경 제주도의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세로가 아닌 가로로 떨어지고 열려있는 차 문을 건장한 남성이 닫지 못할 정도로 초강속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내일까지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패션쇼가 기도하겠습니다. 패션쇼 어느덧 20회입니다. 저는 왔고요. 출석 체크 할 텐데 오늘 좀 태풍이 와서 그런지 타키 형은 안 왔고요. 미호 누나는 뭐 이 지각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들이 네. 사람을 참. 그 회사 얘기는 이따 좀 할 거예요. 제가 네. 오늘 좀 깔 우리 건데. 좀 깝시다. 예, B급 인생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예, 우리 그리고 안녕하세요. 뚱카롱입니다. 네, 활기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오늘 알았는데 예, 직접 이렇게 토론을 또 해주셨어요. 저희 패션쇼가 최근에 그 코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패션쇼 코너를 하나 꿰차고 싶어서 줄 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업계에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또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오늘 오자마자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패션쇼의 브레인. 소성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션쇼의 브레인 어때요? 되게 부담스럽네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우리 코너지기 중에 네. 서울대도 있으니까. 한태근 형님. 네. 뭐 서울대도 있고 뭐 연고대는 뭐 기본이니까요. 브레인을 담당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첫 코너를 해 주실 텐데 뭐 오프닝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프닝이 네. 하도 재밌다 그래가지고 뒷거는 안 들으시고 이번 코너에 뭐 짤막하게 서머리를 좀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코너인가요? 이제 계속 이 정규 코너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이지만 어떤 투자자가 보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투자자를 만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좀 있는데 네.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네. 어떤 투자자를 만나서 네.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나?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를 이제 투자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스타트업. 만나는데 과연 이제 어떤 투자자가 진짜냐? 네. 진짜 가짜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네. 야, 이거 공부하면서 들어야겠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있겠죠? 네, 아마 그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보다는 받으시려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로 우리 패션쇼가 좀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션쇼를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네, 염두를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뚱카롱. 네. 지금 쏠릭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때요? 내일 출근합니까? 네, 합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 보니까 네이버는 내일 재택근무를 네. 한다고 좋은 하고요. 회사네요. 뭐 계열사들도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러고 뭐 어디죠? 넥슨인가요? 거기도 뭐 1시까지 출근. 좋네요. 아니 제가 퇴근하면서 오늘 직원들에게 만약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내일 아침에 나한테 카톡을 보내라. 상황 판단을 해주겠다. 예. 무리하게 출근하지 마라. 좋다. 짱 좋다. 그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요. 뭐 조심히 오너라. 이미 출발했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심하게 불면 출발을 안 하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좋은 회사였어.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찌라시로 왔는데 이건 찌라시가 아니고 진짜 얘기고요. NC 정시
재택근무도 있고 네오위즈가 2시 출근이랍니다. SKT가 자택근무, 팀장 재량이라고 하고요. 넥슨이 4시 퇴근 오늘 하고 내일 전사 휴무네요. 아, 멋있어. 카카오가 5시 오늘 퇴근하고 내일 재택근무. 그리고 언론사들도 있네요. 언론사는 태풍 쏠릭 취재. 현장으로. 전혀 뭐 언론사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로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매미를 경험했었고 루사 뭐 여러 가지 태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만큼 이렇게 언론에서 집중 보도를 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원통형으로 바람이 분대요. 나선형이 아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 개 태풍이 한꺼번에 오는 것도 그것도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끝나고 바로 이어서. 아무튼 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태풍 좀 무리하게 뭐 나는 가도 되겠지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빠진 생각들은 좀 걷어내시고 태풍은 잘 넘기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키 형이랑 미오미오가 지금 오늘 뭐 일 때문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타키 형은 뭐 그전까지는 계속 이제 지각을 하지 않았는데 미오미오는 계속 지금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건 뭐 지금 정부에서 52시간 유죄를 했는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패션 전문 기자 300명 이상의 회사와 그리고 그게 이제 한정이 있는 거지 사실 도입되지 않은 패션 기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패션 기업은 인원이 적기도 하지만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거의 없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일하시는 분들 인식이 너무 안 바뀌고 있죠. 그런 인식들을 저 패션 전문 기자가 진실된 보도로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뭐죠? 그러게요.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해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그것이. 명랑황음을 담당을 하고 있죠. 우리 뚱카롱이. 네, 아무튼 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좀 기다려 봐야겠죠? B급 인생? 뭘 기다려봐요? 미오미오와 강탁기 씨를 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소 대표님, 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바로 들어갈 텐데 네네네. 어때요? 오프닝부터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좀 새롭긴 한데 처음 뵀던 그 두 분이 안 계시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뭔가 되게 이빨 빠진 느낌이고 맞아요. 어색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 분들이 지금 가슴에도 타키라고 써 있었는데 그 분이 안 계셔가지고 예. 우리 킹마우스 타키 형이 지금 안 오셔가지고 아이고. 늦게라도 온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최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이슈를 몰고 왔던 휠라가 이번에는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한다네요. 밀라노 패션위크는 세계 3대 패션위크 중에 하나로 명품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남성복, 여성복을 중심으로 쇼를 구성하는데요. 그래서 캐더크에 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 어려운 걸 휠라가 해내네요. 사실 휠라는 이태리와 무관치 않습니다. 휠라는 밀라노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비엘라라는 도시에서 탄생해서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비엘라시의 휠라 뮤지엄까지 건립되어 있는 만큼 이번 패션쇼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네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국내에서는 휠라가 미스코리아 분들과 함께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슈퍼 유스 컨셉으로 당당한 20대의 파워풀한 젊음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또 이 밀라노 패션위크에 또 같이 선다고 하시네요. 네,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한 휠라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20회 1부 바로 들어가 보죠.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이번 주 패션 업계 이슈 뭐가 있어요? 네, 오늘 소성현 대표님께서 투자자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비슷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패션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내용을 좀 담아왔습니다.
최근 상장을 위한 IPO에 도전하기 위해서 경쟁 분야를 특화하는 전략으로 성장성을 입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골프웨어 전문기업 크리스 FNC와 카스텔 바작, 이너웨어 전문기업 엠코르셋, 워터스포츠 전문기업 배럴이 있습니다. 그동안 IPO 시장에서 패션 기업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의 OEM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기업들은 상장 후에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 2월 상장한 호전 실업이 있습니다. 나이키와 언더아머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파트너 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에 현재 주가는 공모가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니트 의류 OEM 업체인 약진통상 역시 2016년 IPO를 추진했지만 비교 대상 그룹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부진하면서 아예 제대로 된 가치평가도 받지 못하고 IPO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국으로 떠오르는 후발 국가들의 낮은 생산 원가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이 때문에 여러 분야 사업을 펼치던 패션 기업들도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독립법인을 내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장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IPO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약간 포화 상태에 이르긴 했는데 골프웨어 브랜드들이 이 같은 특화 전략으로 증시 입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패션그룹 형제 계열사 카스텔바적 골프웨어 부문이 내년 상반기 증시 입성을 목표로 상장 준비 중입니다. 론칭 4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바라보면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골프웨어 전문 1위 기업인 크리스 FNC도 오는 10월 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언더웨어 그룹 엠코르셋은 호실적으로 연일 주가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22일에는 주가가 장중 1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겉옷에서 속옷으로 관심이 옮겨지는 트렌드를 잘 포착해서 다양한 종류의 속옷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성적을 좋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2월 코스닥에 입성한 국내 래시가드 1위 업체인 배럴도 사업을 워터스포츠 분야에 집중하면서 스포츠 패션 전문기업은 IPO에 실패한다는 선례를 깬 좋은 사례를 남겼는데요. 고기능성 소재에 패션 감각을 더한 애슬레저 시장이 확산되는 트렌드를 파악해서 워터스포츠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점차 토탈스포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높은 성장성의 상장 이후 안정적인 상향세를 기록 중입니다. 네, 패션 기업 IPO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예전보다 패션 전문 업체들이 IPO에 좀 많이 도전을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 그 숫자나 데이터상으로는 특별하게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패션 자체가 증권시장에서 패션 부문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당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도 되게 낮고, 그다음에 굉장히 주식 유동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패션이라는 특성상 오너 중심의 기업 그리고 인물 중심의 운영, 경영 이런 것들이 워낙에 강한 인식이 박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옛날에 이제 그 패션 부문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자체들이 자기가 패션 부문에 있으면서도 패션 쪽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저희도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배럴이라든지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실적을 내니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패션 분야에서도 상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 또 전문가 우리 또 패션쇼 브레인이 또 있으시니까 잠깐 요 기사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호전 실업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실제. 네. 그때 저한테 물어봤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을 텐데. 언더아머 때문에 사실은 이슈로 투자를 했었고, 그 상장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뒤로 그냥 계속 내려갔으니까요. 그 호전 실업이 괜히 그 내셔널 브랜드, 그러니까 국내 내수 시장 공략한다고 브랜드 런칭했다가 다 망하고, 이것도 다 악수였어요, 다. 그거 준비하면서, IPO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이에요, 다 그게. 네. 근데 이제 패션업에 대한 이제 전체 밸류를 보면은 사실 높을 수가 없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동종 업계를 갖다가 평균으로 내서 PR이라는 기준을 이제 삼아서 가격 비교를 하는데, 방직, 방적, 그 다음에 이제 오리털, 그런 회사들. 다운.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밸류를 높여줄 수가 없잖아요. 제조 공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5리터 가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마치 무슨 화성 업체들처럼 이제 막 그렇게 평가를 했었으니까. 근데 배럴이랑 엠크로셋하고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생긴 거는 이제 브랜드라는 약간 그런 가치 그런 게 생겼고 제가 이제 메리츠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오면서 네이처홀딩스를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라이센스 브랜드긴 한데 워낙에 수완이 좋으셔서 맞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제가 그 이후로 오히려 이제 브랜드 회사들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화장품하고도 똑같거든요. 용기 회사, 원료 회사 예. 아니면 초대기업 요거 아니면 없었는데 예. 이제 용기 회사가 브랜드 회사 독립시키고 뭐 하면서 계속 그것들이 이제 브랜드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가치 예. 평가가 근데 사실 어렵거든요. 맞아요. 무형 가치라.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 향후 네. 이 패션 기업의 투자할 가치가 좀 더욱더 이제 증폭이 좀 될까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배럴이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금 하는지. 예, 보통 상장하기 전에 너무 실적을 앞당겨 놓고 예. 그리고 맞아요. 이제 패션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워낙에 이슈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할 땐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뭐 한 시즌이 잘 안 됐다 이러면 이제 그 재고 자산 평가 그 이제 손실 처리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또 크죠 사실. 타격을 맞을 수 예,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는 브랜드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네, 줄수 알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의 여기서 참고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예. 이게 스타트업 패션에도 스타트업 기업이 늘어났고 단일 아이템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노 프로덕트의 개념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패션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구닥다리 인식이 많이 없어지면서 몸집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생겼어요. 경영자들도. 그리고 그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가볼게요. 네. 패션과 뷰티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남성 화장품 시장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허. 혹시 남성용 컨실러, 파운데이션, 눈썹 정리 가이더, 컬러 립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닌데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원들이 꽤 있어요. 꽤 있죠. 예. 외모 관리에 투자하는 남성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뷰티 업계를 넘어서 패션 기업도 남성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애경산업과 LF 그리고 MLB 등이 대표적입니다. 애경산업은 남성 뷰티 브랜드 스니키를 론칭했습니다. 엉큼한 몰래하는 이라는 브랜드명에 맞게 꾸미고는 싶지만 메이크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쉽게 화장에 도전하지 못하는 18세에서 24세 남성을 타깃으로 합니다. 발라도 티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톤업과 잡티 커버를 겸비한 자외선 차단제, 컬러 립밤, 남성용 눈썹 정리 가이드 스티커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LF는 주력 브랜드인 헤지스의 라인 익스텐션 일환으로 오는 9월 남성 화장품 라인인 헤지스 맨 스킨케어를 런칭합니다. 남성 스킨케어 라인을 시작으로 선크림, 비비크림, 향수까지 상품군을 확대해서 라인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9월부터 우선 국내 주요 백화점과 헤지스 플래그십 스토어 그리고 고급 헬스앤뷰티 스토어 등으로 프리미엄 유통망을 넓힐 계획이고요. 네. 향후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의류 라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캐주얼 브랜드로 유명한 MLB도 남성 화장품으로 등장합니다. 에스고 인터내셔널이 코스메틱과 뷰티 부문의 라이선스를 따서 MLB 그루라는 이름의 남성 프리미엄 스킨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MLB 구단과 지역이 가진 고유의 느낌을 조향 전문팀이 향기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요 고객 타깃은 아웃도어 마니아와 젊은 남성, 국내에 방문하는 중국과 일본 포함 동남아 소비자와 MLB에 열광하는 미국 관광객 등입니다. 향후에 국내에서 반응을 살펴서 해외 진출도 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화장품 전체 시장 또 조사를 해주셨는데 네. 1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 네. 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7,900억 정도에서 1조 2천억 정도로
시장이 거의 50% 이상으로 크게 신장을 했다고 하고요. 오는 2020년에는 1조 4천억 규모까지 남성 화장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뉴스도 전문가분이 또 나오셨어요. 우리 소성현 대표님. 마치 짠 듯이 이렇게. 뉴스를 일부러 오늘 소 대표님 나오시는 거 알고 준비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입에 침이나 발라라. 1조대가 넘어섰네요. 네, 그것도 남성만. 근데 그 남성 화장품 시장이 1조 원대를 넘어서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여성들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화장하는 남자 어때요? 잘하면 좋습니다. 잘하면? 네. 왜 잡티 정도, 가리는 정도. 그리고 사실 화장품이라는 게 막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오래 나이가 먹어서도 예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이나 뭐 비비크림 정도? 네네. 그 정도는 잘 펴발라서 하면 아주 좋죠. 나는 비비크림 바르면 이 알러지처럼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안 바르는데. 좋은 성분이 있는 거 쓰세요. 그래도 좀 발라요. 좀 비싼 거 맨날 5천원짜리 쓰지 말고 좀. 비싼 건데도 그래. 참. 이게 땀이 많이 나서 땀하고 섞여서 좀 피부에 안 좋은가 봐 나는. 알았어요. 알러지 반응이 있나? 쓰지 마시고요. 그 립을 바르는 남자들은 어때요? 혹시 워너원의 강다니엘 아세요? 나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 왜 이쁜데? 아니 이 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강다니엘 대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금 강다니엘 팬인데. 괜찮아. 유튜브 종친이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면 큰일 나. 왜 그게 너무 빨갛게 바르는 게 아니면 적당히 혈색을 유지하는 정도. 왜 검붉은 입술이나 그런 거는 뭐 조금 호감도에서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도 있긴 있죠. 며칠 전에 그 TV를 봤는데 요즘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듀스 48? 네, 여자분들 그걸 해요. 거기에 그 워너원 출신 작곡가가 나왔었는데 화장을 완전 뭐 여자처럼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죠 예쁘게? 이거? 아이섀도우 바르고 이 립도 뭐 빨간색 바르고. 난 그게 너무 꼴보기 싫던데. 그냥 취향이니까요, 그거는.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 취향이라도. 취향이고 잘하면 좀 매력 있어요. 멋있잖아요. 남자는 진짜 이 자외선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비비크림 정도? 네, CC 정도는 어떨까 싶어요. 눈썹이 없으신 분들은 눈썹을 그리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고요. 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갈퀴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다니 세계 최초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 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다음 코너는 저희 오프닝 때 예고를 좀 해드렸죠. 소성현 대표님의 새 코너 소성현의 엔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성현의 엔젤스 소성현입니다. 네, 소성현의 엔젤스 새 코너인데 엔젤스 좋아요. 느낌이 어감도 좋고 어떤 코너인지 그 오프닝 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코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이제 어쨌든 새로운 창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패션 쪽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미팅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팅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미팅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투자를 받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아니면
어떤 구조를 짜달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 그 순서는 투자자의 입장과 이제 투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예. 오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부터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중요한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타키 형이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까도 오프닝에서도 계속 찾았었던. 예. 네. 소송연의 엔젤스가 시작하는데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태풍 때문에 네. 성남에서 여기까지 논현동까지 오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네, 저도 서울역에서 30분 만에 와가지고. 허허. 이런 날 방송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 태풍의 가운데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35분밖에 안 네, 걸렸어요. 어쨌든 우리 소 대표님의 첫 자리라서 네. 절대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아유, 무작정감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참 진짜 거짓말도 잘해요. 자, 그러면 타키 형도 오셨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저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사람이 어떤 투자자를 골라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투자자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참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분이고 한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자기는 너무 큰 피해를 봤다. 뭐 나는 계약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읽어보니 문제가 너무 많았다. 뭐 이런 이슈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런 패션 쪽은 되게 창의적이다 보니까 예술적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온전히 믿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정말 그 되돌릴 수 없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투자자를 골라야 되느냐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좀 순서로 좀 나눠보면 네. 결국은 투자자는 뭐 한 3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형태가 이제 한 2가지,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좀 좋은 사례인데, 가장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투자자인 척하면서 네. 투자 유치에 어떤 피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거죠. 나는 이제 어떤 브랜드를 하고 있거나 어떤 이제 회사가 조금씩 크고 있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하면 무조건 다 된다고 그래요. 그냥 뭐 투자하고 다 연결이 되고. 내 주변에도 몇 분 있는데 무조건 된다는 사람. 네. 근데 그 투자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부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말 잘하는 투자자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마지막 계약서 사인할 때 어떤 문구 하나가 서로 안 맞아서 투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그거죠. 어떤 피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유혹하기 위해 무조건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구 아냐 이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무튼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많아요. 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네.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족보 이 나열을 하는 사람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인맥자랑하시고. 예. 근데 또 막상 그분을 통해서 그 안다고 했던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더라?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났는데 너무 친한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 문재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괜찮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모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브레인인데 당황했어. 네, 일단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형태를 갖춘,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이런 이제 전문직 분들이 물론 이제 되게 좋은 의미로 엑셀러레이팅을 하시는 분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돈 번 사례들을 이렇게 많이들 자랑하고 뭐 할 때 보면은 이제 이 기장료가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제 지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기장료를 뭐 무료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특허 등록, 상표 등록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네. 뭐 해외 등록까지 하려고 그러면 뭐 몇백만 원 드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지분을 이제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만약에 그런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면 그럼 이 친구한테 내가 한 2천만 원을 투자해주고 지분을 받은 다음에 그 2천만 원으로 세무 기장비를 내게 하든 아니면은 법무사비를 내게 하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어차피 자기한테 돈으로 돌려받을 거니까 이분은 그냥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다시 회수해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투자 받았을 때는 자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받은 건데 이게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내가 전문가니까 나한테 해라. 상표 등록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바리에이션 쳐서 여러 개를 갖다 한 번에 하면 투자금이 뭐 금방 다시 그 회사의 그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은 나는 제품 만들려고 돈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투자자니까 계약서에 뭐 그렇게 한정 지어 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투자 계약서를 읽어보다 보면 뭐 특허는 여기서 해야 되고 뭐 회계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이런 두 가지가 요즘 가장 많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투자자들 중에서도. 네네. 근데 가끔씩 이제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은데 아닌 분들이 이제 또 그만큼 많아서 왜냐하면 창업이 많아지고 또 배고픈 창업자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 그냥 기피 대상이다 바로. 그런 분들을 계약서를 읽어보면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있어요? 네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고 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은 계약서는 제가 봐드리거든요. 너무 그 뭐 매일 하던 일이었으니까. 그 계약서 봐주는데 좀 피가 들어갑니까? 아니, 저 그냥 봐드립니다. 어차피 그것만 10년 넘게 했으니까.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그럼 엄청난 그 문의가 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한 10,0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차라리 이제 괜찮은 기업이면 제가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좋죠. 오히려. 난 역으로. 오히려. 네.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을 안 만나면야 좋겠지만 사실 그 패션 쪽에서 뭐 디자이너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거나 1인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약서 한 4-5장짜리를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문구로 작성을 해놓으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도 쉽게 말을 못 해요.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좀 고칩시다라고 얘기를 또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투자자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올바른 대처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확인하려면 사실은 엔젤 투자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엔젤 투자 협회라는 데가 있고 이분이 과연 뭐 투자를 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그 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거 전문 엔젤 맞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채용한 대출 계약 심사 대행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격을 받고 고유 넘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고유 넘버를 조회하면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엔젤 투자 협회라는 곳에서 그 따로 고유 넘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적격 엔젤, 전문 엔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투자한 사례가 있거나 그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전문 엔젤 투자자라는 걸 갖다가 명시를 하거든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엔젤 투자 협회 공식 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투자를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받는 사람들도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엔젤 투자 협회가 한국 엔젤 투자 협회가 있네요. 맞습니다. 사이트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검색해서 자기를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정확히. 야, 이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미 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이트도 굉장히 보기 쉽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레퍼런스를 체크할 때 기사를 체크하지 말고 다행이다. 오히려 그렇게 정확한 자료로
그 분을 기사는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는 맘만 먹으면 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업계에 종사하지만 참 이게 그 세상이 많이 변한 게 기사 하나쯤이면 메이저 언론사에 뭐 진짜 얼마 안 하고도 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확인해서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확인하지 마시고 요 한국 투자 한국 엔젤 투자 협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전문 그 엔젤 투자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분들이라도 또 약간 좀 이상한 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간단하게는 그분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도 사실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름으로 검색하면 웬만큼 팔로워들이 다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 페이스북도 좀 매크로 돌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나를 관심 있어하고 투자를 하려는 분이 과연 누군지 그거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계약서는 서로한테 가장 유리하게 쓰고 그걸로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한테 가장 유리하게. 근데 이거 읽어보면 그냥 내가 상식선을 벗어났다라는 게 보이면 그런 건 수정을 요구했을 때 그 투자자가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정성은 있어야 진성 투자자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좋은 사례. 그 좋은 사례는 결국은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검증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사례도 많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초기 투자는 이제 밸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가치를 인정을 기본적으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얼마 못 받고 그 지분을 내줄 거면 나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사람 그러니까 돈만 투자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말고 전략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난 100억짜리라고 생각하는데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럼 뭐 말만 하면 막 20억 뭐 가치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치에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단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낮은 가치에서 적은 돈을 받게 되면 지분을 어쨌든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의 약간 무형적인 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많이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이제 이 초기 투자가 사실 가능하다.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투자해준다 그러면 저는 사실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투자자를 소개 받아서 찾아가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오히려 초기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특별한 조건 없이 갑자기 나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가 생기면 한국 엔젤 투자협회 검색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많이 알려야 되는 이슈 같아요, 그렇죠? 패션지를 중심으로, 그죠? 그렇죠. 패션지 할 일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투자를 해주겠다고 디자이너나 이제 신규 창업하신 분들한테 투자자가 오면 그걸 자랑을 하세요. 이제 그렇죠. 저희 브랜드 인정받은 것 같다. 저희 투자해주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뭔가 어떤 새로운 투자자는 아니면 우리를 더 찾을 사람을 만드는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분들은 문제는 또 계약서를 다 안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감성적으로만 맞아요. 우리가 인정받았다. 우리가 인정받았다라는 것만 이게 도취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맞아요. 왜 나는 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어디 투자할 사람 좀 찾아줘 이거던데. 그러니까 주변에 힘든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소송현 대표님께 뭐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거나 또 투자를 되려 하시려고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이제 보통 투자자들은 그룹으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투자하기에는 초기 기업에 사실 부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로 네트워크가 약간 이제 겹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 네트워크가 조금씩 다른 게 좋아서 네. 보통 이렇게 좀 뭉쳐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그런 형태도 요즘 너무 좋아져서 예전에는 뭐 1,000만 원씩 10명이 투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명부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10명이 하나의 이름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장이 그걸 갖다가 운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뭐 주주별로 대응을 안 해도 되고 예, 그런 것도 좀 편한 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정말 치고는 굉장히 그 알짜 정보들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어떻게 하려고? 저는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이슈일 줄. 야, 역시 패션쇼의 브레인입니다. 예.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예. 아니 아까 1인 창업자 특히 이제 패션 부분에서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누군가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해준다고 할 때 이 계약서 보기도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저희 패션쇼를 통해서 소성현 대표님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웬만하면 무료로 네. 예 조금 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돈이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초적으로는 무료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패션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생긴 것과 같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브레인이. 네, 앞으로도 소성현의 엔젤스 기대하면서 첫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를 검색하세요. 네, 소성현의 엔젤스 첫 코너인데 굉장히 좋네요. 너무너무 알찬 이야기들이 막 아니 쏟아져. 근데 우리 저 멤버들이 너무 띄워줘가지고 다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냐? 다다음 주에 무슨 카테고리로 나와야 이거를 이길 수 있지? 네. 강탁의 고민탁이 위태위태해집니다. 저 접겠습니다. 네. 아니 네. 접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소성현의 엔젤스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2부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 미호 누나가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미유. 고생하셨습니다. 태풍의 눈을 뚫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까지. 바람 헤쳐가면서 그냥 지금 근데 비가 많이 와요? 안 와요. 네, 바람은 좀 불죠? 네, 네. 조금 불더라고요. 뭐 좀 약간 태풍이 남하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살짝 그러니까요. 서울까지는 큰 피해가 없다라는 뭐 소식도 있는데 네. 다른 지방도 좀 문제가 되니까 아무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저희 패션쇼 20회 1, 2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미호 누나가 또 오셨으니까 소개해 주실 얘기가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팟빵 및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패션쇼2018 다음 전 4시나 패션쇼 KR 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pashow.co.kr로 외우시면 좋고요. 2차 버전 오픈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 우리 슈퍼모델 김효진 씨. 네. 그거 제가 봤는데 재밌어요.
네. 혼자 보셨다면서요? 그럼 혼자 보지 뭐. 아니 그 핸드폰으로. 예. 뭐, 유튜브로 그 상황 뭐 현장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재밌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키 형.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마케팅 레프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코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로비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주고 있는 브랜드, 기업 항상 저희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패션쇼 20회 1,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